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이번 주 대치동 명강사 라방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대치동의 원장님들과 강사분들이 정말 바쁜 나날입니다. 거의 아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식사도 못하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원장님 혹은 뭐 강사님 저희 강의 좀 나오세요 라고 하기가 되게 송구스럽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저희 채널 특히 우리 샤밀리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또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그래도 강사분들이 시간만 되면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원장님 강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죠. 네. 특히 요즘처럼 교육 유튜브가 정말 많고 온갖 군데에서 방송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피로도도 좀 쌓였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다른 채널 잘 안 봐요. 예, 그냥 저는 제 채널 보고 실제로는 그들의 실력이라든가 그들의 경험 아니면 그들이 접한 표본들 대상자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들을 만한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합니다. 네.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다 검토가 돼 있고 대치동에서 보통 15년에서 2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검증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 매출도 높으신 분들이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강사의 퀄리티, 강의의 퀄리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믿고 봐도 된다. 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댓글로 인사를 해주시면 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인스타가 지나치게 친절해요. 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또 다 보여주죠. 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조용히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 근데 굳이 저렇게 드러내 주셔가지고. 네. 처음에는 원래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게 서비스가 생겼어요. 네, 그래도 저도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패드를 계속 올리면서 여러분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세이나님, 슈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빠가 아이 영어학원 픽업 가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 좋은 시간 갖고 계시네요. 네. 세상 좋죠. 네. 또 아빠도 좋아요. 아빠도 아이랑 같이 데이트하고 뭐 좋죠 뭐. 네, 좋죠. 자, 볼까요? 네. 오늘 이태원에서 사신 니티일까요? 핑크. 네, 이태원 핑크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몰랐는데. 사실 그냥 옷이 없어서 간 건 아니고요. 아들이 이제 옷을 사고 왠지 또 나의 단골샵 사장님들한테 눈도장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비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저한테 코치님이 좋은 것만 고르셔서 그렇다고 비싼 것만 어울리신다고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하튼 그런데 얼굴색이 맞는 거 사야 되잖아요. 요즘 이상하게 쨍한 색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그 다음에 퍼플 이딴 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블랙에다가 화이트가 약간 레이어드 된 식인데 그게 제일 예뻐했었어요 사실은. 네, 조만간 인강 때마다 우리 라방 때마다 하나씩 갈아입겠습니다. 네.
현서원님, 코치님 매일 뵈서 좋습니다. 저는 조금 피곤해요. 전 체력이 매일 할 체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아들이 그 청계산에 곤드레집 제가 샤플방에는 올려드렸는데, 제가 사실 전국에서 거의 맛집을 많이 갔잖아요. 제가 전국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곤드레는 이 집이 최고다. 예, 청계산에 있는, 곤드레 집이 최고다. 그런데 아들은 곤드레를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아주 얇은 불고기 있어요. 불고기가 양념에 재인 게 아니라 그냥 고기를 주고 양념을 뿌려서 숯불에 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맛있다. 근데 그 집에 갈 때는 고기를 구워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구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2인분 이상일 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무조건 구워야 됩니다. 예. 주방에서 굽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숯불에 굽는 게. 네. 그래서 또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 아드님하고 쇼핑하신 니트 입으셨네요. 네, 오늘 아들은 바지랑 뭐 그런 거 입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샵에서 이건 다른데, 제 단골집 다른 데서 산 겁니다. 후루룩 갔다가 그냥 몇 개 후루룩 입어보고 이거 이래서 저는 가격도 안 물어보고 그냥 퉁쳐서 가격 드리고, 그리고 좀 느낌상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물건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뭐 훨씬 뭐 저렴하니까요. 네. RYEON님, 네. 효신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나긋나긋. 그러니까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나긋나긋 가다가 이제 뭐 Q&A를 하거나 뭐 어떤 흥분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예. 목소리가. 예. 네. 인트로는 저도 이렇게, 저도 사실은 화면 안 보고 라디오처럼 많이 듣거든요. 제 방송 모니터 할 때. 예. 근데 귀에 거슬리지 않는 보이스예요. 너무 감사하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 70분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우리가 웃기잖아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네, 릴리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모니터를 조금 앞으로 좀 당길래요. 네. 니트 얘기는 했죠. 네. 핑크 러블리하다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 핑크를 한 번도 안 입어본 것 같아요. 아기 때도. 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색상이 잘 받아요. 예, 핑크도 잘 받고. 그러니까 파스텔 톤을 제가 젊을 때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 들으니까 파스텔 톤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네. 네. 은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랭랭님, 네, 어서 오십시오. 핑크가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얘랑 또 살짝 비슷해서 같은 톤이라서. 네, 누리님, 어서 오시고요. 에디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정아드림님, 오랜만에 라방 들어왔어요.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해피, 네. 해피 LKH. 네. 1일까요? 1kg일까요? 해피 1kg. 나를 중심으로 1kg는 다 행복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학원 픽업하러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원이 10시 끝나죠? 네. 대치동도 아주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 시간에. 네. 네. 슉슉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본파이어님, 안녕하세요. 러블리 핑크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DNSWKS님, 어서 오시고요. 혜리님, 안녕하세요. 아이는 아빠랑 천문대 수업 가고, 천문대 수업은 1박 2일인데, 왜 밤에 해야 되니까? 아싼데요? 예. 혼자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정말 좋다. 정말 좋아. 예. 넷플릭스 보고 싶은 거 많이 보세요. 최고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캐시미어 백 아니세요? 너무 예뻐요. 모르겠어요. 캐시미어인지 울이 섞여 있는지. 근데 촉감은 되게 좋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워낙 단골집이라서 그냥 주시는 거 입어가지고 오늘은 성분을 못 봤어요. 그 니트집 대박. 니트집은 아니고요. 전체 의상이 다 있어요. 네. 핑크 니트 정말 화사하고 잘 어울리세요. 혜리님. 네. 네. 추즈케이스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오, 핑크. 핑크 여러분들 좋아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또 레이스를 좋아하시더니 여러분들이.
예, 핑크. 네. 아, 얘기만 들어도 맛있을 듯 야식 땡겨. 맛있어요. 곤드레 집이 특히 밥이 정말 맛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강된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된장을 살짝 이렇게 요만한 그 티스푼으로 이렇게 약간 비비듯이. 근데 약간 짤 수 있으니까 아주 안 짜게. 그렇게 강된장을 살짝 발라서 비비고 거기 또 김을 되게 맛있는 김을 줘요. 김에 싸서 몇 개 먹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고기 먹을 때는 뭐 쌈을 먹고. 근데 저는 겨울은 쌈을 잘 안 먹어요. 겨울엔 쌈이 없더라고. 맛이 없더라고. 오히려 쌈은 여름에 먹는 거다. 그러니까 풋고추, 상추는 여름이 맛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김치 겉절이에다가 겉절이도 맛있거든요. 두부도 맛있어요. 두부도 간장에 살짝 이렇게 약간 재워놨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간장 맛이 배인 두부예요. 그것도 맛있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청계산 한번 올 때 한번 가라. 청계산은 여기도 맛있고 예꼴토송이라고 오리고기도 제가 제 입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네, 거기도 참 맛있어요. 예꼴토송 예, 오리고기. 네, 곤드레 밥집에 또 곤드레 밥. 네, 불고기 다 맛있습니다. 날마다님 오늘도 너무도 고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민님, 코치님 매일 뵈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매일 보는 사이가 아니라 민님 단톡방에서 보니까 그냥 몇 시간을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2시간 열정의 그 열기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직도 뜨거워요. 네. 김혜수님, 마지막에 분노, 코치님의 라방 대서사시.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이 톤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품격 있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흥분해가지고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생긴 대로 하죠, 뭐. 어서 오십시오. 얼굴이 환해 보여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코치님, 라방에서 분노하실 때 저희도 같이 분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아이고, 참나. 자, 봅시다, 또. 네. 네. 이명진님, 어서 오세요. 네. 갈 것도 먹을 것도 살 것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안 올리려고 그래 가끔. 왜냐면 여러분들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밥을 사 먹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내가 그냥 바로바로 올리면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나는 그냥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식당 갈 때 외식 갈 때 가라 이런 뜻인데 너무 약간 주책 맞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 반성도 해. 그리고 내가 또 막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막 득달같이 또 나한테 막 일 시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또, 아이씨, 이러기도 해. 잠깐만요. 엄태욱쌤 오셨다. 난 태욱쌤 늦게 오는 줄 알았더니, 바로 인사해야겠다. 엄태욱쌤 빨리. 자, 그럼 박수. 우리 엄태욱쌤이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태욱쌤이, 안녕.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오랜만이다. 약간 네. 울려요. 에코 좀 있어요. 에코 좀 잡아줘요. 네. 노래 불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스피커가. 네. 약간 에코가 있어. 지금 이어폰을 꽂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네, 조정 한번 해주세요. 시간 있으니까. 나는 엄쌤 좀 늦게 오는 줄 알았어. 강의하고. 지금 막 근데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근데 네. 요즘 방부제 먹나 봐. 왜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어려져?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놈의 미모는 어떻게 할 거야? 응? 코치님께서 더 여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래? 그러지 마. 아유, 그래서 내가 엄쌤 노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샤플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지금 회원에 많이는 안 들어왔고, 한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엄쌤 인스타 노래 부른 거 올렸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부끄럽네요. 아, 갑자기 로그아웃하고 싶네. 아이고,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부끄러워서. 우리, 정식으로 우리 엄태욱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오.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학교 이제 강의 개강해가지고 지금 음.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강의가 있거든요. 형 강의랑 인 아, 강도 있고 그래서 저도 또 라이브 강의도 많이 진행해가지고 지금 네. 사실 목이 많이 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근데 기쁜 소식은 저 아랫지방은 이제 올해 강의 안 하신다고. 아, 네. 그게 기쁜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좀 많이 어,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강상 당연히 이유로 아시겠지. 네, 음, 건강 때문에 세종, 대전, 부산 강의는 다 뺐어요. 네. 아, 근데 거기 원래 다 마감하던 반이라서 이제 예, 학원에도 되게 많이 미안한데, 네, 지금은 이제 예. 대치랑 분당 쪽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네. 아니, 이제 그때 막 그 인스타에 막 부상 가는 그 차 안에서도 찍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 근데 네네네네. 사실은 몸 상태가 요새 엄쌤이 너무 과로해서 많이 아팠거든요. 막 그때 우리 제주도 가서 막 휴양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 그래서 나 좀 걱정했거든. 아, 엄쌤 정말 계속 일할 사람인데 조금 약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래도 코치님께서 좀 쉬라고 다행이다. 해서, 네, 코치님께서 쉬라고 해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럴 네, 타임이야. 네, 아, 네, 네, 맞아요. 음. 그럼 또 하면 되지 뭐. 또 하고 근데, 뭐 연구하고 그리고 하면 되지 뭐. 신기한 건 이제 강의를 줄였잖아요. 근데 학생 음, 수가 더 늘어나가지고, 이게 인생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놈의 일복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다음에 들어야지 하셨던 분들도 언제 없어질지 음, 모르니까 미리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디 네. 강의가 많이 들었어요? 대치가 많이 들었고요. 네. 대치가, 네네네. 대치랑 분당 쪽이 좀 많이 들었죠. 네. 아니, 근데 내가 요즘 강사들한테 듣는데, 우리 엄쌤이 우리 채널 처음 나올 때보다, 네. 어, 우리 강사들이, 명인 강사들이 우리 채널에 나오면서 인기도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네네네. 다른 맞아요. 강사가 자기 매출이 2배가 뛰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어, 누구죠? 제가 가서 밥 좀 얻어 먹어야 되겠는데. 생명과학 선생님. 아, 그러실 수 어, 있겠다. 확실히 코치님이랑 예, 알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예. 더 코치님의 효과나 영향력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엄쌤 있잖아. 지금, 네, 네. 명인 원장님이 이제 그 강사들 저한테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네, 네, 네. 조금 줄 서 있어. 아, 저도 저 끝자락에 서 있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엄쌤은 맨 앞에 있지. 네. 맨 앞에 있지. 우리가 음. 의리가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연락했잖아. 이거 하자고. 네, 네, 맞아요. 아, 어, 감사합니다. 저 잊어버리신 줄 어. 알았어요. 아이, 그딴 게 어딨어. 그딴 게 어딨어. 네, 자, 네,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제가 수능 시리즈를 쭉 했고, 네, 지금은 우리 대치동 명강사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엄쌤의 그 주옥 같은 강의, 2개 강의가 또 아, 나오고, 네, 그리고 네, 네. 엄쌤이 이제 수능 국어 전문가니까 네, 올해 수능을 또 살짝 언급해주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샤밀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팁 좀 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까 실장한테 연락 왔는데 네, 네. 내가 뭐 특별히 준비할 거 없다 그랬어. 우리 프리토킹으로 충분하다. 아유, 코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제가 아유, 아무거나 얘기하면 충분해, 되는데. 충분해.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엄쌤 외모 때문에 난리가 났다. 딜리코님은 예전에 엄쌤 강의 들었나 봐. 아, 그래서, 네. 너무 좋았다고. 김혜수님도, 그렇지 않아도 엄쌤 왜 안 나오나 싶었다고.
아유,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BGM님은 2021년 시즌에 센텀에서 들은 제가 위너라고. 위너라고. 그래요? 학생인가 보다. 네. 아니, 그 부모든 뭐 학생이든 뭐, 네. 그렇죠? 음, 강의 못 음. 들어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네네. 어머, 혜리님이, 어머, 선생님이세요? 학생 같아요. 25살인가 봐요. 막, 이런,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 제가 25살 맞습니다. 우유빛깔 엄태웅, 막 이렇게 아이, 나오는데. 강사 이건 안 되는 건데요. 강의력으로 먹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이, 강의력은 기본이지, 또, 기본이지. 네. 자, 이번에 우리가, 겨울방학 특강으로, 저희가 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이제 신규를 오픈 안 하고, 예, 그 대신에 기존 강의를 좀 할인해 드려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할인폭이 어마어마하더라고. 44%를 할인했더라고. 와. 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노세일인데, 이 기간만.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웬만한 건 거의 오픈을 했어요. 근데 또 3월에는 또 강의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엄태욱쌤 강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 국어 1등급 국어의 내용과 기술, 왜 국내기라고 하잖아. 그거랑,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엄태욱쌤만의 또 명강의 독해력 훈련. 요 네, 두 네. 강의를 섞어서 엄태욱 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었다. 해서 잠깐 미니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제 모든 강의의 모토는 국어는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푸는 것이다라고 하는 골자가 있거든요. 태도로 푸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모국어로서 국어 능력은 다 출중한데 문제풀이 습관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태도가 없어서 점수가 안 네. 나와요. 그래서 공부량에 비해서 항상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그래서 태도만 바뀌어도 아이가 자기가 원래 가져갈 수 있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이 국내기 강의는 제가 명인학원에서도 굉장히 3년 내내 히트를 쳤던 강의고, 지금도 저 국내기 강의는 계속 마감을 항상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강의가 왜 아이들이 좋아하냐면, 음. 강의를 듣기 전에 5등급이 강의를 듣고 딱 2달 지나면 2등급이 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사실은 5등급이 2등급이 된 건 저는 막 약간 거의 신격화가 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2달 만에 3등급 올려줬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올려준 게 아니라 학생이 원래 2등급만큼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재돼 네.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끄집어내는 방법을 몰라줘서 제가 방법론으로서 국어의 내용과 기술 강의와 지금 독해력 훈련 강의를 준비를 한 거고요. 다른 제 현강과는 다르게 이렇게 샤밀리 분들께 제공해드린 그 강의는 정말 한 땀 한 땀 되게 천천히 그리고 되게 쉽고 재밌게 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 같이 보셔도 좋고 학생 혼자 봐도 좋을 만큼의 강의 구성이 있으니까 또 첫 번째 강의는 또 코치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이해도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강의 목차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국어 1등급을 위한 필수 지식, 그 다음에 1등급의 태도 분석, 세 번째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국어 공부법, 네 번째가 지문, 독해 가이드, 다섯 번째가 비문학, 독서, 학습법, 여섯 번째 문학, 문법, 학습법,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초, 중, 등 교재 추천 및 총정리, 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데, 특히, 일곱 번째 초등, 중등 교재는 또 우리 엄쌤이 엄선해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아이가 2등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아이는 5등급이 될지, 아니면 엄쌤 만나서 2등급이 될지, 그거를 끄집어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국어가 사실은 우리 모국어잖아.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장점도 되고 함정도 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장점과 함정, 그게 엄청 중요한 말인데, 네.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모국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바라볼 때 글을 받아들이는 최소 단위가 문장 단위예요. 예를 문장. 들면, 네. 예를 들면, 엄태욱이 밥을 먹는다라는 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엄태욱이 밥을 먹는다를 통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거를 우리가 모국어라서 들을 때 엄태욱 자르고, 이 자르고, 밥 자르고, 을 자르고, 먹 자르고, 는 자르고, 다 자르고,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단위대로 글을 보지 않는 이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외국어 같은 거 처음 배우면 애플 따로, 아이 따로, 러브 따로, 유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모국어 같은 그렇죠. 거니까 문장을 통째로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대충 읽게 되고 정보를 놓치게 되고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두 글자 달라진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한두 글자 찾는 거를 놓치게 됩니다. 글을 한 번에 쭉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을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한 문단 한 문단 한 줄 한 줄 단어 단어 끊어보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제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댓글을 그 BGM 매지션님이 달아주시는데, 댓글 좀 달지 말아주실래요? 네. 예. 네, 팬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댓글에 우리 샤밀리들이 집중을 하면 엄쌤 강의를 안 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라방에서는, 지금 계속 댓글을 달아주셔서 흐름이 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엄쌤 강의에 집중하게, 달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 엄쌤하고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강의 찍을 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아, 네, 맞아요.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정말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그렇게 내겠냐고. 맞아요. 근데 막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가 아싸 이거 내가 아는 문제 막 이러다가 틀린 애가 너무 많잖아. 네, 맞아요. 그게 평가원은 우리 아이들보다 두세 차원,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려워할지, 얼마나 고민할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함정을 많이 파놔요. 그래서 음, 아이들이 어설프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답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오답과 실수를 줄이려면 원래 처음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의도를 읽으면서 차근차근 끊어읽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말씀 드렸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아직은 샤밀리들이 수능을 보는 그런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한테는 국어가 선택 과목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언어와 매체가 뭐냐, 화법과 작문이 뭐냐, 이거부터가 우리는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화법과 작문, 화작과, 엄매가 뭐고,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래 평가원이 몇 년,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화법, 말하는 방식, 작문, 글을 쓰는 방식, 그리고 문법을 한 번에 같이 냈었어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음, 문법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너 네. 문법 선택할래? 아니면 말하기, 쓰기 할래? 이렇게 선택해서 학습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는 화법과 작문이 된 거고, 하나는 문법이 이름을 바꿔서 언어와 매체 파트로 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문법은, 엄매는 말 그대로 문법이고, 음, 화작은 말하는 방식과 쓰기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네. 공부량 차이가 문법이 5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수능에서도 현재까지 경향으로는 문법 선택하는 아이들이 우등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최상위권이나 이과생 중에 80% 이상이 문법을 선택하거든요.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선택을 영역으로 본다면, 자, 네. 말하기, 쓰기, 문법, 이 세 네. 영역을 네. 둘로 나눴는데, 예, 네. 기본적으로 말하기와 쓰기는 멋지게 화법, 네. 화법, 이제 말하는 법, 네. 화법과 작문, 이렇게 만들었고, 문법은 언어와 매체로 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 문법이 학습량이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보죠. 응시를 하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엄매를 선택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너무 쉽게. 엄쌤이. 그럼 또 하나는 우리 국내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가 있었냐면 비문학. 근데 비문학이 실제 교육과정에서 비문학 이런 말 안 쓰고 과목 이름이 독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통 과목에서 독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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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아는 엄마표 독서 아니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과 수능에서 말하는 독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네.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작과 엄매가 나뉘게 되고요. 음, 문이과생이든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 공통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가 문학이고 그리고 음, 문학이 아닌 글을 묶어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 네, 독서하게 되면 철학 지문, 인문 지문, 경제, 과학, 기술 이런 우리가 보통 시사나 신문에서 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맨날 아이들 보고 책 읽으라고 많이 하고 신문 보라고 하고 배경지식 쌓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네, 사실은 그건 독서 공부의 본질이 아니고요. 음, 배경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독서에서 말하는 국어 표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음, 국어 표현, 맞습니다. 이제 우리말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어, 아, 코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강조법이 어떤 법인지 혹시 본인 스스로 알고 계세요? 코치님께서 제일 잘, 저요? 네. 강조하는 거 비유죠. 네, 비유 엄청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예를 네, 엄청 많이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네, 코치님 강의 들어보면 반복법을 엄청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똑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독해를 하는 연습을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음, 근데 요즘 독서 공부가 많이 이상한 데로 흘러와가지고, 네. 중학교 학생들한테 맨투의 경제학 강의를 가르치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민법책이나 헌법책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어요, 요즘에는.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배경지식 학원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거를 좀 올바르게 바꿔주려고 하는 강의가 아, 바로 지금 국내이 강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이 특히 교육특구에서 네. 일부 그 독서 학원들이 허세가 어마어마해. 허세 맞습니다. 맞아요. 예, 난 허세라고 네. 생각을 해, 그게. 그리고 네. 또 그거 이유가 뭐냐면, 학부모들이 그 학원들이 주는 독서 리스트, 책 리스트를 보고, 그걸 갖다가, 이 학원은 잘 가르치는 학원, 이 학원은 못 가르치는 학원, 이렇게 나눈다고. 이게 맞아요. 말이 맞아요. 되냐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필독서에 리처드 도키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총균세 이런 거 막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사실 아이들이 이해 못 하거든요. 아니, 네. 총균세는 서울대에서도 가장 많이 빌렸는데, 가장 많이 안 본 책으로 나왔잖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총균세인데 무슨 애들이 네. 무슨 걸 뭘 본다. 그러니까 책을 다 인테리어로 하는 거야. 명품 옷 맞아요. 하나 걸듯이 네, 네, 내 네. 서고에 그런 책 하나 딱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착각? 그래서 부모도 그런 거를 요구하고 학원은 또 부모 비율을 맞추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는 책을 껍질은 있는데 교과서 작품 하나 똑바로 못하는 애가 너무 많으니까 국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제 표현이 딱 좋네. 허세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그거 읽고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수능 문제 다 못 맞히거든요. 예, 진짜, 오늘 지문에서 나온 단어, 오늘 알려준 언어로만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배경 지식이 쓸데없이 개입되면은 오답으로 네. 갈 확률이 있고요. 아, 교수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경 지식이 많을 걸 알고 그 배경 지식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얻어 걸리게. 네네네네. 어, 아, 예. 우리가 편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식에 네.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일부러 교묘하게 함정 파놓으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고 찍지만 실제로 지문에선 반대로 나왔던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지금 우리 엄쌤이 엄청 꿀팁을 얘기해 줬는데 뭐였냐면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특히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네.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책을 좋아한다. 그런데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의외로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도 많다. 맞아요. 이거는 네. 상관관계가 정말 네. 밀접하지 않다. 근데 그 증거를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많이 이것저것 정말 다독을 많이 했으면 오히려 문제는 지문, 선지 이런 건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지식에 방해를 한다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되게 더미, 왜, 토플이에서 더미라고 있어요. 네. 더미가 혼란스럽게 만들게 가짜 문제가 막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가짜 지식이 이 문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난 그걸 기생충이라고 불러. 아, 네. 기생충 지식은 필요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의미가 어, 없어요. 그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 다독이나 이 독서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보통 책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국어라든지 언어 습관 음, 때문에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 음, 어렸을 때 읽히는 독서의 99%는요 내용 중심의 음. 독서예요. 네, 스토리만 안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문학 어, 작품 하나를 읽더라도 문학 작품의 전반적인 느낌만 알잖아요. 약간 네, 뭐 해리포터라든지 뭐 제인 에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읽긴 읽는데 읽고 네, 나서 기억나는 게 기껏해야 뭐 윙가르디오 레비오사 막 이런 주문만 기억나고 음, 그냥 해리포터의 한 장면만 기억나지. 네, 실질적으로 해리포터 안에 인물은 어떻고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고 서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간의 음, 역동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역설법, 반어법, 점수법 이런 법법들은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항상 이런 것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 읽었던 독서가 딱히 고등학교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 음,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이 글을 조금 덜 싫어한다 정도지, 아, 그냥 좀 덜 싫어한 정도지, 그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많이 읽어도 총균세든 뭐든 많이 읽은 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텍스트의 거부감은 적지만 네, 네. 정작 문제는 못 푼다 이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을 도출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아는 그 애매한 지식들 때문에. 즉, 맞아요. 질문에 충실할 수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네, 문제에 맞아요. 충실할 수 없다는 건 굉장한 약점인 거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항상 오늘 오늘 아주 딱 꿀팁 읽는 나왔다. 내용만, 예. 오늘 딱 읽은 내용만 가지고 질문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 덕스러운 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 이러면 기생충 지식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거 워딩 괜찮지 않아? 기생충 지식? 제가 나중에 써도 될까요? 아, 써도 돼. 내가 네, 옛날에 왜 우리들이 강의 진행할 때 네, 네. 입체적 이거 얘기해줬었잖아. 잘 써먹고 엄자한테 이거 있습니다. 쓰라고. 아, 잘 잘 써먹고 써먹고 있어?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글이 입체적이지 않니? 막 이러면서. 네, 잘 왜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웃겨? 네, 아, 네. 나도 이거 강사 하나 할 걸 그랬었나? 다시 태어나면 강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지금보다 10배쯤은 더 잘 사실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와우. 네, 이번 생은 안 되니까 다음 생에. 예. 현우님보다 더 크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아, 웃겨?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사실은 국어에 대해서 모국어다. 내가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뭐가 문제냐 하다가, 결국은 중학교 때는 사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와닿지 않다가 웬만한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상대평가 될 때 내신 등급 보고 기함을 하잖아. 네, 그 네, 얘기 좀 맞아요. 한번 해주세요. 고1 첫 내신의 충격. 음, 중학교 때 레벨과 고등학교 레벨은 일단은 음, 그 레벨 자체가 한 3단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중학교 때 없었던 게 고등학교 때 뭐가 들어오냐면 외부 지문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외부 지문, 네. 네,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출제되는 거. 음,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이거 안 배웠는데 왜 나왔냐. 어, 근데 네, 그게 고등학교의 기본이고요. 네. 이미 우수한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학교 그렇지. 선생님은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응, 그 변별성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앉는 걸로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되냐면요. 수능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와, 수능에도. 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아무리 좋아봐야 수능 음, 당일날에는 등급이 2개씩 떨어지는 게 거의 정석인데 아, 왜냐면 지금 현재 수능 재수생 이상 애들이 14만 명인 시대거든요. 네. 재수생이 14만 명이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그 14만 명을 다 넣고서도 변별을 줘야 되니까 음, 수능 난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역이라든지 고1, 2 때부터 뒤늦게 공부한 친구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지. 1학년, 2학년 때 코치님 말씀대로 내신에 충격 빡 받은 친구들이 내신에 예. 신경 쓰다가 수능을 놓쳐가지고 재수하게 되는 게 이런 흐름이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수능이 1994년부터 이제 뺑뺑뺑 돌려가지고, 완전히 정말 닳은 시험이 된 거야. 완전히 맞아요. 정말, 네. 그래가지고, 다들 진짜 웬만한 문제는 끄덕이지 않는 거지. 왜 공부 잘하는 어, 애들이 네. 기출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대니까.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유형 이런 거 없다. 신유형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깊게 네. 파는 문제를 내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정말, 양치기 하던 애들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지. 되게 총평이 있고 정확한 말씀인데, 예, 사실 이번 수능 시험 막 국어 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쉬운 시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워 네. 보이는 거지. 네, 근데 어, 그만큼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수능이 쉽게 느껴진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이번 예. 재수생들이 작년에 국어가 어려웠었거든요. 그쵸, 불수능이었지, 작년에. 그렇기 네, 때문에 국어 불수능 때문에 망쳐서 재수한 애들이기 때문에 올해 네. 국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 이를 그래서 갈았겠지, 걔네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걔네들이 이번에 성적 상위권을 다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역 친구들도 네, 2, 3년 전에 우리가 맨날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네, 네, 네. 근데 공부 안 한다. 학교도 안 네, 가고. 그거를 경험했던 애들인데 자기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걸 알고 지금 이번에 네. 수능 본 애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아, 타산지석이었네. 타산지석. 작년에 나온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이들의 특징이 문제풀이 역량이 되게 뛰어나요. 와, 그래서 모의고사 최상위권이 점수를 너무 잘 봐가지고 이번 수능처럼 음, 나온 거지 실제 난도로 보면요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수능 국어나 수능 수학이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에 제가 항상 명언을 날리잖아요.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나만 100점. 시험이 쉬워. 나도 100점. 맞아요. 이래야지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남이 뭘 한다, 평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점수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샤밀리 분들의 자녀분들은 되게 불리한 입시를 치르시게 될 거예요. 저는 보통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세상에 억가를 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억가가 뭐야? 억지로 까임을 당했다. 애들 말이에요. 억가가, 오늘 또 신조 하나 배웠네. 네. 억가야, 까? 억가, 네, 억지로 까였다. 억지로 까였다. 억가라고 그래, 억가.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억가예요, 억가. 그래서 애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세상에 억가를 당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그게 뜻이냐면, 원래 바른 표현은 뭐야? 바른 표현. 억가죠, 억가. 억울하게 당했다. 아니면 어떻게 네, 되지, 맞아요. 내가? 그런 뜻인가? 억지로 까임을 당했다. 억지로 까임을 당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그게 원래 네. 정말 제대로 된 표준어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을? 그런 표준어가 없죠. 만들었죠, 아이들이. 그런가? 그런 네. 상황을? 그런 상황을. 그래도 억가. 억가. 어. 억가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현역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걔들이 워낙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밀려서 억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저희 때 공부했던 만큼 요즘에 공부하면요. 저희 때는 1등급 다 나왔는데 지금은 3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인서울은 아니면- 못 가잖아. 못 가요. 111이 인서울 못 가지. 맞아요. 333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여러분들, 국어가 모국어에서 여러분이 항상 그 영수 때문에 밀려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습량, 학습 시간을 적게 줘요, 국어에.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국어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사실 대치동에서 고3 쪽집게 강사 중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이 국어고
모의고사가 제일 비싼 게 국어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이 연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나 이러고 싶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뒤늦게 시작하지 말고 제발 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3 때부터 수능 국어가 뭔지 알고 미리만 조금씩 대비만 해도 멀리 갈 수 네. 있는데 그거를 네.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신중하게.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둘 다 천연덕스러워서 서로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놓고 이렇게 라방을 한다. 그러기가 좀 이제 기묘하네요. 역대급이야. 항상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문제야, 문제. 근데 그래도 코치님은 다 잘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 엄새방만 맞는 게 아니야? 다 잘 맞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예, 텐션이 너무 대단하세요. 네. 이게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리고 있잖아, 기억도 안 했던 내가 솔직히 국어 정보가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 하지만 예전에 우리 강의했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나오잖아, 지금 막. 그게 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시지? 옛날에 1년도 한참 전이잖아. 1년쯤 됐지 않나요? 예. 한참 있지. 그치, 한참 됐지. 정확하게 어떻게 나도- 기억하시면 신기합니다. 나도 내가 싫어. 이런 거. 나도 내가 싫어. 그리고 진짜 어머님, 할머님, 아버님 다 잘 계시고? 저는 할머님은 한 달 반 전에 돌아가셨고요. 진짜 상당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약간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항상. 어. 저는 할머니 손에 갔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은 잘 계십니다. 네. 근데 손자는 할머니 그리워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어머님은 뒤돌아서 약간 좋아하셨겠다.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랑 이제 애증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일 슬퍼하는 것도 저희 어머니세요. 맞아. 보통 그렇지. 약간 시어머니는 회한이 또 오니까. 되게 못되게 굴었대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못 만나게, 놋그릇 닦으라고 놋그릇 이만큼 쌓아놓고 이거 다 닦고 나가 막 이러고 그랬대요. 신데렐라였구나.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어, 제일 많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저희 어머니라 가지고, 볼 어.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도 지금 뭐 아픈 건 아픈 거고 또 별도의 감정으로는 이제 진짜 주인이 되셨잖아, 안주인이. 그건 그렇죠. 굉장히 당당해지셨겠네. 어머님께 어머님 하시고 싶은 어머니 편하신 대로 어머니 네.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또 효자 네. 나온다, 효자. 엄효자 나온다.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어머님 편하게 재밌게 지내시라고 했어요. 엄태쌤, 나도 좀 엄마를 생각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안 돼? 약간 이모 느낌 나긴해요. 정말 내가 찌를 때 찔러야지 정말. 아니 자, 여러분들. 저보다 잘난 아들 있잖아요. 저보다 잘난 아들까지 계시잖아요. 우리 아들, 네. 우리 아들 제가 있어. 자주 보고 있거든요. 예. 있어. 비티나는 아들이 있더라고. 예. 자, 여러분들 엄태욱 쌤의 국어의 내용과 기술 국내기 강의를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독해력 얘기도 한번 해볼까? 독해력 얘기가 내가 요것도 PPT 하나만 띄우고 네. 독해력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독해력 파트만 왜 우리 한참 막 문해력 이런 얘기 너무 스트레스 받았잖아, 전 국민이. 예. 그런데 이제 전문 강사로서 그게 아니라 독해력에 대해서 좀 훈련해 보자. 요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가 국어를 단순하게 읽는 방법. 두 번째, 의미, 단위대로 끊어 읽기. 세 번째가 글쓴이와 대화하기. 네 번째, 반복되는 키워드와 문장 찾기. 다섯 번째, 지문의 주제와 문단 주제 찾기. 여섯 번째, 실수 최소화하기에서 약간의 스킬이야. 기술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있었던 국내기 강의는요.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강의라고 생각한다면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강의. 이번 독해력 훈련은요.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셀프로 국어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네. 마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다. 아, 지문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독해력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을 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녀에게 셀프 스터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 교재와 내용을 드린 것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독해력 그럼 훈련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서브 타이틀로 엄마표 국어라고 해줘야겠구나. 사실 그게 엄마표 맞습니다. 국어 교수법. 그치? 네, 그게 아, 딱 요렇게. 네. 요렇게 좀 바꿔야겠다, 워딩을 조금.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래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네. 엄쌤이. 요렇게,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온다. 근데 왜 우리 수학도, 수학의 도형에 보조산 하나 딱 잘 그으면 답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맞아요. 국어도 지금 어디서 끊어 읽는지.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못 끊어? 아예 끊을 생각이 없어요. 네. 생각이 없어? 네, 끊기만 해도 다행이죠. 아예 못 끊어요. 왜냐면 문장 단위로 읽는다니까요. 글을 문장을 읽으니까 안 끊는 거예요. 문장으로. 마침표 끊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침표 전에 한 3번 정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맨날 이거 그럼 훈련을 어떻게 시켜요? 어느 학원 가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학원을 가? 그러니까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독해력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못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초등반부터 들으면 참 좋겠네. 네, 그래서 평상시에 독서할 때도 요런 스킬을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엄샘표 기술이지 뭐. 점살 만의 기술. 독해법이죠. 글을 읽는 방식이죠. 네. 요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초등반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제, 국내기도 되게 좋지만, 그럼 사실 요거를 먼저 들을까? 독해력 훈련을? 독해력이 먼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맞아요. 원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국내기 듣는 거로. 요렇게. 어떤 학부모님께서 독해력 훈련 들었는데, 엄마인 저도 크게 도움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참 이게, 알아서 하면 세상 편한데, 제가 요즘 뭐 하냐면, 엄쌤, 저희 유튜브에 썸네일 있잖아요. 예.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썸네일을 정말 만들고 싶었었어요. 제가 스스로.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지금 저희 유튜브 썸네일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엄청 바뀌지 않았어요? 썸네일이? 네. 지금 제가 동영상. 그걸 지금 제가 다 바꾸고 있어요. 근데 저희 영상이 10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또 한 끊기 하잖아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냐, 약간 우리 유튜브 리모델링 같아요. 그거 하나 바꿨는데, 일단은 너무 속이 다 시원하는 거야. 그럼 코치님, 과거에 올리셨던 걸 다시 다 바꾸시는 거예요? 네. 대박. 정돈도 써요, 정돈. 칼럼 뉴스 리뷰 이런 거 보면 딱 정돈이 됐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기가 편하게. 이해했어. 와. 왜냐면 저희 영상은 계속 다시 보기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계속 뭐 라이브 Q&A만 써 있으면 보통 영상이 저희가 70분이니까 그래서 대표 어딩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다 맞아요. 아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하고 싶었다고요, 제가. 이걸 해야 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워낙 저도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기술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예뻐요, 이거 하느냐고.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제 매니저랑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코치님은 너무 대단하시지 않니 이거예요. 왜? 조실장하고? 출근할 때마다 코치님 라이브 강의가 뜨더라고 이렇게. 네네. 그러면 들어가서 듣거든요. 다른 강사분들 나오실 때마다. 그거 기획하시지. 그리고 연락도 직접 다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거 감독님이 그 썸네일 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코치님이 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여행 속초도 다녀오셔야 되지. 그리고 맞아요. 정보가 가까운데도 찐 정보도 알려주셔야 되지. 네.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산만하다 그래요. 제 자신을. 산만 샤론 코치다. 너무 산만하다, 아, 나는. 아니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여하튼, 하여튼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이거 독해력 훈련을 나중에 이걸 내가 엄마표 국어, 아니면 엄마표 국어 교수법, 요렇게 서브타이틀을 좀 한번 해볼게요. 좋은데요? 네. 좋아요. 좋다. 우리 코치님이 시작되는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엄태욱 쌤과 방송하면서 생생해지고 있다. 저도 지금 몸살이 왔는데, 네. 저 걱정했거든요. 방송 못할까봐, 몸살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또 정상 느낌 나긴 나네요. 네. 멀쩡하죠? 네. 이것도 보통 네. 사자성어로 작두 탔다 이럽니다. 근데 그것도 하시잖아요. 신박한 사자성어도 하시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맞아요. 네. 나 그렇죠. 그거 만들 때 우리 엄쌤이 만일에 이거 보면 국어 선생님인데 뭐라고 얘기할까 좀 궁금했었어요. 엄쌤이가 네. 봤으면 좋겠다. 예, 제가 늘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되게 센스가 엄청 있어요. 21세기 사자성어. 그죠? 네, 맞아요. 묻자고 한 얘기인데 판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 그 샤플들이 또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또 그거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 300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네, 사자성어를. 네. 근데 이제 또 계속 우리 정말 집단지성으로 또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많은 아이들이 아는 주제면 지문을 읽지도 않고 문제를 그냥 푼다. 네. 그런 거 진짜 많죠. 네. 맞아요.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1월 강의 모집글이 있고요. 1월 9일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레아우스님이 저희랑 단톡도 하시고 동시 인스타 블로그 정보 올려주시고 시간 없다고 말했던 저를 반성한다고. 아유, 왜 이렇게 웃겨요. 그러니까. 독해력 훈련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인트로 강의에서 국어를 단순하게 읽어라. 이게 굉장히 와닿아요. 그거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독해를 보다 보면 문장이 되게 길고 뭔가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말은요, 사실 주어와 서술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주어, 서술어.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코치님이랑 저랑 지금 1시간째 계속 떠들고 있지만 이 긴 이야기를 딱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게 되면 엄태우 강의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거는 저기 1급 비밀인데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엄태욱의 매력에 빠져라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래서 네가 이 중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라는 걸 자꾸 생각해서 보면 글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단순화시키는 것을 문장을 연결하게 되면 전체 주제가 나오는 거니까 초중등 단계에서 꼭 이 훈련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엄쌤, 단순하다의 뜻이 사실은 문장 안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중요 단어가 있고, 즉 꼭 있어야 되는 애, 없어도 되는 애, 이 보는 눈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읽지. 엄한 애 가서 중요하다면 이거는 단순히 아닌 거잖아. 무진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사 중심의 글 읽기예요. 요거 중요한 거다. 요거 여러분 지금 중요한 키워드 나간다. 명사 중심의 글 읽기.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맨날 아이들이 명사를 외우게 시켜요. 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주관식이나 객관식 단답형이 맨날 명사로 끝나요. 보편성, 호익에서의 원리, 무슨 법칙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해할 때 어려운 용어나 새로운 신조어 이런 명사들이 꽂혀서 그 본질을 몰라요. 예를 들면 고등 독해는 막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소기관 이런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이 단어에 꽂혀서 이거 모르는 내용이야 막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실제로 중요한 건 이런 명사가 아니라 그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기능. 네네네. 얘네들은 소화를 한다. 그럼 소화한다를 밑줄을 쳐야 되는데 얘네들은 네네. 미토콘드리아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연습. 명사 아, 대신에 주변에 그 명사를 꾸며주고 명사를 도와주는 녀석들을 보는 연습을 단순화 연습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이거 되게 쉽지 명사는, 않다, 근데. 명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샤론 코치라는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음, 샤론 코치님이 강의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본질. 맞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아니라 본질. 아니면 네. 뭐 아바타가 아니라 진짜 리얼. 이걸 맞아요. 알아채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엄태욱이라는 사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 샤넬 여러분들께 의미가 있으려면 강의를 잘 하는 엄태욱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국어 성적을 올려줘야지. 그죠? 국어 성적을 그치? 올려주는 엄태욱이잖아요. 어, 그러면 어, 어, 어. 밑줄은 엄태욱에 치는 게 아니라 국어 성적을 올려주기가 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요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이 제목만 보고 국어를 단순하게 읽는 방법에 수식어를 다 빼고 정말 주어하고 서술을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네, 이 아니죠. 문장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네. 그 점수, 등급, 상향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엄태웅 이름이 아니라 네, 이거를 맞아요. 깨는 게 쉽지가 않네. 사실은 근데 근데 그걸 딱 오랜 깨는 동안 순간, 습관이 있잖아. 그래서 국어 성적이 공부에도 안 오른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습관을 깨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국어를 할 때, 시험용 국어로 인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국어 시험은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시험. 네, 요거 그러니까 좋다.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음, 능력이 우리 아이들은 항상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캐치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음. 네, 오늘 또 명언 터졌다. 명언 터졌어. 중요한 정보를 요즘에 딕이란 말 많이 쓰잖아. 네, 이렇게 파는 거, 디깅 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네. 그게 네, 중요한 거네, 여러분들. 맞아요. 간판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정말 그렇죠, 중요한 맞습니다. 보석을 네, 캐듯이 그거를 네, 끄집어내는 우리가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네, 야, 맞습니다. 명언 나왔다. 오늘 명언 나왔어. 하나 또 이걸 오늘 만들어주셨네요. 방송 뭐 끝났네, 뭐 끝났네. 저희 접속 끊으면 될까요, 이제? 에? 아니, 아니, 아니. 조금 더 있어. 조금 더 있어. 근데 이제 알겠어요. 오기도 힘든데, 지금 엄태우 쌤 내가 초대하기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바쁜데. 요즘 그러면, 네. 노래도 많이 하러 다닙니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안 좋아서 노래 거의 못 하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안 하려고 2달 동안 못 해요. 이제 강의가 시작돼가지고 목을 아껴야지. 목을 네, 아껴야 되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다른 취미는 뭐 해요? 사실 요즘 취미가 사실 없고요. 음, 그냥 요즘에 제가 학생들이랑 1대1 컨설팅 같은 거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어,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요리는? 저한테는 네? 요리는 요, 아침밥만 해먹습니다. 아침밥. 아침밥만? 네, 요리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해. 아침밥 해먹는 것도. 그게, 어, 그게 하나 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 뭔가 생산적인 거, 눈에 날 보이는 거. 위해서, 날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사실 많은 그래도 저 며칠 전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명인 설명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가면서 내가 엄쌤 생각해서 그렇잖아도, 아, 네네. 엄쌤 여기 진짜 많이 달렸는데, 맞아요. 어, 어, 그래도 2년을 그립지 않아요, 부산? 그 바다랑 그 광안대교가 예. 그립더라고요. 예. 야경 그리고 좋지.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그리워요. 부산 아이들 되게 순박하고 되게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자꾸 눈에 예. 밟혔어요. 나오면서도. 예, 예.
근데 뭐 또 건강해져서, 네, 지금은 좀 쉬고 또 하면 되죠, 뭐. 뭘 맞습니다. 걱정이야. 미소님이 또 정리해줬어요, 워딩을. 네. 오늘 명언 들어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제가 국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 하고 국어는, 레하우스님이 국어는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딱 워딩을 정리해 줬습니다. 네. 현선님 한 4년 쉬시고 부산으로 오래. 자기 애가 그때 이제, 배울 땐가? 맞아요. 네. 아이고, 저기, 엄쌤, 앞으로 꿈은 뭐예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네. 학원 강사 최초로 대통령 되는 거? 저는 교육부 장관부터 먼저 하고 싶고요. 교육부 장관.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의 꿈이 있구나. 아니요, 정치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어, 행정의 꿈이 있습니다. 행정에, 그러니까 행정에,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요, 음, 제 현금 자산 보유가 100억이 되면요, 어, 50억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나한테? 기다릴게. 그럼 연락해줘. 그 재단 하나 운영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까짓 거 뭐 하지 뭐. 나도 50억 낼게. 네. 나도 그래서- 내지 뭐. 그렇죠. 그래서 학원 강사 치고 그렇게 기부한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 힘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 나간 다음에 교육 100억 대통령 기부하면 교육부 장관 준대? 잘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버드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아유, 왜 이렇게 웃겨. 제가 하버드 교육행정 박사학위 따오겠습니다. 진짜? 네, 저는 좋아, 공부를 계속 좋아.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공부는 계속 해야지. 좋은 거지. 네. 여러분들 오늘 엄태욱쌤 바쁘신데 컨디션도 안 좋거든요. 그래도 강의 2가지 설명과 수능 그리고 국어 본질에 대해서 국어학습 본질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하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고 예, 그리고 우리 엄태욱쌤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꼭 꿈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는다고. 예,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조금 한가할 때 조 실장하고 밥 한 끼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초대할게.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이것으로, 예. 나가시고 제가 정리 좀 마저 할게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코치님도. 네, 고마워요. 네. 아이고, 힘들어, 강사, 이 시간까지.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강의? 예, 역시, 엄쌤 재밌죠? 예, 근데, 엄쌤의 강의에 제가 느낌은 뭐냐면, 멋을 안 부려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전달력을 아주 심플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왜 국어가 자체 모호할 수 있잖아요. 수학과 다르게. 그거를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에 전달한다는 거는 엄쌤의 굉장한 매력이고 강점이죠. 재밌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 어땠는지, 댓글 좀 올려보세요. 아까는 막 내가, 관계자 여러분 댓글 달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엄쌤 강의를 못 들을까봐. 예, 그 댓글 다신 분 미안해요. 예, 그런데 그 진행상, 제가 양해를 구한 거예요. 네. 더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강의였어요. 예, 강의 좋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네. 국어라는 게 참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 외대국어에서 1학년 때, 일단 국어 내신이 4등급, 5등급 딱 나오는 순간에 서울대 포기해요. 근데, 외대국어의 4등급, 5등급 국어 점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다 90점대예요. 네. 뭐 92, 3 정도 나와도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때 등급이 갈리는 순간에 정말 서울대 포기란 말이에요. 그만큼 국어가 발목을 잡는 강의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얘기. 강의 좋았어요. 1시간이 휙 지나갔죠. 네. 웃는 얼굴생 항상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그럼요. 네. 다시 국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강의 정말 좋았어요. 3개 신청했는데, 국어 강의.
레아스님 노트 또 열심히 또 하셨구나. 제가 오늘 아까 카드 뉴스처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 볼 때는 꼭 전용 노트 만들어라. 여기저기 메모해서 찾지 말고, 그리고 뭐 블로그에 정리해도 사실 여러분 또 찾기 힘들어요. 한 곳에. 만약에 블로그를 하면 블로그 하나. 근데 이게 노트를 넘기면서 한 페이지 넘기는 거랑 블로그 스크롤 하는 거랑은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 보고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딱 그냥 노트를 하든가, 정말 저는 그러면 아예 블로그에 딱 표로 정리해서, 제가 정보를 갖는 거거든요. 제 정보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오늘 또 제가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네. 내일이 토요일이죠. 제가 내일은 서일 영수 전문학원, 예, 우면동에 있는 학원이에요. 그런데 장소는 K호텔에서, 내일 설명회가 있어요. 그 설명회를 하고, 네, 그리고, 저녁에, 밤에 똑같이 10시에 우리 신선영 원장님하고 같이, 수학 이야기 할 겁니다. 네. 어디서 신청하나요? 네, 샤론 코치 블로그요. 네, 블로그에서 그냥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찍으시면 블로그가 뜰 거예요. 거기 공지글 있습니다. 네, 봄파이어님은 전용 노트 만들었구나. 잘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예. 그리고 혹시 샤밀리 플러스 안 들어오신 샤플에 멤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멤버 가입하세요. 그럼 제가 다다음 주인가 제가 날짜를 잡았죠. 17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외부 설명회 하는 강의가, 예, 바뀌는 대입과, 그 다음에 입시의 변화, 그리고 오늘 또 이번에 이번 정권에서, 네, 교육에 대해서 10대 개혁, 이런 거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 거 설명할 거예요. 네, 그런 설명의 자료 있으니까, 네, 그때 또, 샤플 전용방에서 저희가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구독 앞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샤플 가입하시고 단톡방에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재미있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갖고 좀 지치기도 해요. 좀.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엄태우 쌤마저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명강사분들 계속 지금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사분들이 저한테 또 슬쩍 코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 인사 와요. 그러면 강의 여러분들한테는 인스타 라방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또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 방송 한 번 더 보세요. 근데 아마 이게 아마 유튜브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인스타는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돼서 여러분이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옮기면 유튜브는 틀어놓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배려를 하는 거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코치님, 라방은 1시간이 너무 짧다고요? 70분 했다. 70분.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